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공격적 또는 수동적으로 대처하면 분노나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뒤따른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분노나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까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생리적인 반응이다. 외부의 위협을 느끼면 우리의 뇌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상황에 대처하라고 몸에 반사적인 반응을 보낸다. 이처럼 뇌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현상이 감정이다. 부정적인 감정 역시 인간의 생존에 공헌하는 측면이 있다. 분노의 감정을 예로 들어보자. 분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분노다. 분노를 느끼면 몸은 외부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지고 있는 팀이 감독이 선수들을 심하게 꾸짖은 후 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 승리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분노로 인한 에너지는 때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고 더욱 배우고 싶게 하며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가 말한 자기 표현의 욕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욕구의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했다. 1단계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둘째, 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노이다. 생명을 위협받으면 분노를 원동력으로 해서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두려움을 보자. 두려움은 빨리 위험해서 도망가라는 뇌의 신호다.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는 도망가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밤에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시커먼 곰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위험에 직면하면 누구나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박동 소리가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겁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곰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곰 대신에 당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당신이 원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 부모나 자식을 떠올려도 좋고 직장의 상사나 부하를 떠올려도 좋다. 분노나 불안의 감정을 느끼면 반사적으로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강조해서 말하지만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분노와 두려움을 일으킨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물론 12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길을 방해하는 난폭한 운전자는 커뮤니케이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화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대화를 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분노로 대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